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미국의 3대 지수와 또 오늘 코스닥 지수 이렇게 금요일장과 월요일장에 거쳐서 지수는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수 방어 잘 나타날 수 있을까요? 미국은 3대 지수가 모두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조정을 받은 조정 장세에 진입을 했고 11월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같은 중국의 경제 지표가 이 미국 주식 시장에 모든 조정 장세 진입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번 주를 지나면서 주식시장은 창과 방패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12월 셋째 주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빅 이벤트 주간을 앞두고 시장의 온 관심이 이곳에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12월 FOMC 회의와 또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죠. 우리 시간으로 20일 새벽 4시에 끝날 12월 FOMC 회의 그리고 18일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 행사와 19일부터 21일까지 펼쳐지게 될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 어떤 재료가 나오고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현재 증권가에서는 새마기에 굉장히 바쁜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먼저 12월 FOM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25bp의 금리 인상 예견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에서 2.5% 범위가 됩니다. 내년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반기까지 이어가게 되는 3번으로 유지하게 될 것인지 혹은 상반기로 끝내는 2번의 횟수로 줄이게 될 것인지 이것에 투자자들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FOMC의 관전 포인트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경기 판단과 경제 전망, 수정 여부, 또 점도표상 하향 가능성, 3번째, 성명서의 문구 변화 이 3가지 포인트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 연준의 경제 전망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과연 연준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KB증권에서는 오늘 리포트에서 이번 FOMC에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면 자칫 미국의 경기 둔화를 알리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동시에 장기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은 기존의 1.8%와 2%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점도표는 하향 가능성의 의견이 좀 더 쏠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조사한 자료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월 인상, 내년도 6월 인상, 이 확률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50에서 30% 내외 확률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반기 인상은 10%로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삼성증권은 향후 금리 인상의 경로를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에서 내년도 인상 횟수 하향 조정이 확인된다면 위험 자산들의 강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 하락과 강달러 같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또 주요 중앙은행들이 경기 하방 위험을 최근에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비춰봤을 때 점도표 하향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은 2016년과 2006년 이때 당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되면서 신흥국 주식시장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다라면서 하지만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둔화됐을 때는 시장의 전망이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도표가 하향 조정됐을 때 위험 자산이나 신흥국에서 과연 자금이 들어오면서 큰 반응을 나타낼지 여부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명서 문구 변화도 챙겨보셔야 하는데요. 2000년 이후에 미국 연준의 정책 변화가 있었던 총 6번의 성명서를 감안했을 때 경기 활동과 또 인플레이션, 제일 첫 번째 경기 활동, 또 중간에 시장 인플레이션, 이 부분에서 또 마지막에 리스크 요인, 이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 통화정책 기조가 완만하게 전환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공작 회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열리게 되는 내년도의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국에서 과연 대대적인 수입 확대 강조하면서 경제 개방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지, 부양책은 어떤 방식으로 제시를 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경제공작회의의 기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많았던 것이 2013년, 17년, 18년에 나오고 있는 디레버리징입니다. 즉 부채를 줄이자라는 정책 기조가 나왔었던 해가 많았고요. 당시에는 목표 성장률 대비해서 실제 성장률이 부합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 올해도 사실 디레버리징이 목표였는데 올해 목표 성장률 6.5%, 올해 실제 성장률이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2014년에는 정치개혁, 2016년에는 공급개혁을 이야기했고요. 2015년 우리 중국 소비주가 강세를 보였었던 당시 중국은 경기 부양 기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KB증권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역시 중국은 경기 부양 기조로 선회하게 될 것이다. 목표 성장률은 낮춰 잡으면서 6%에서 6.5% 하향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부양책을 제시할 수 있을 만한 현재 중국의 환경이 그렇지는 못하다. 부채 문제 때문이겠죠. 그렇지는 못하다. 대규모 부양책이나 어떤 인프라 투자 부양책에 의존하기는 중국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증권사의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제조 2025 정책을 후퇴시키면서 인프라 투자를 강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증권사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나왔었던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에 지침을 내렸었던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일 중국 국영 언론에서 발표했었던 지방 정부에 대한 지도 지침에는 2015년 이후 꾸준하게 이야기했었던 제조 2025 정책에 대해서 아예 이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대신에 중국의 수출을 촉진하고 또 세계 2위 경제국으로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방안 쪽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고요. 도로, 수로건설 같은 인프라 투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이나 철강 산업의 과잉 생산을 줄이는 공급 개혁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정부가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수정하는 것까지 거론하게 되면서 미국의 저자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중국입니다. 과연 현재까지 완성한 기술과 과학 인프라의 패권을 놓을 수 있을지, 미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화답하게 될지가 관건이고요. 이것은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세계 1위의 원유 생산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지난 10월 유가가 급락했었던 당시 말인데요.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미국 원유 생산량이 사우디와 러시아를 넘어서게 되면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셰일 혁명의 결과물이고요. 미국은 에너지 패권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각국은 창과 방패, 지수의 하락을 막아주는 방어와 또 지수의 반등을 이끌어갈 창을 이번 주 미중 정책 이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지 함께 관전해 보시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